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어젯밤에도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는 잘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유럽은 휴장이었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그러고 달러도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의 핵심은 이제 월말, 연말이라는 점인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고 또 그리고 대다수의 어떤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는 뭐 특별히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고 그냥 이제 기존 추세가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투기적인 면에 의해서 더욱더 강조가 되는 뭐 그냥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슈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강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기존 추세 지속, 기존 추세 강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은 없었고 중소형주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순환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애플과 IT 빅테크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나머지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순환매의 모습으로 다시 복귀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뭐 양대 지수든 하여튼 미국 증시 지수들은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면서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방 진입의 신호는 안 보이는 게 맞죠. 오히려 이제 다시 변동성이 살짝 줄어든 모습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 급등도 또 다시 가능합니다. 사실 어젯밤도 급등이 가능한 상황이긴 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근데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 아무래도 뭐 많은 투자자들이 휴가를 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급등 뭐 이런 것까지는 일단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언제든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다시 좀 차분해졌고 또 다시 힘을 좀 모았기 때문에 또 다시 막 올라갈 수도 있는 또 다시 급등을 시작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는 상황이에요.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죠. 고점 어제 12월 20일 날 나왔던 음봉을 극복을 완전히 하면서 레벨업 됐고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하방 진입의 신호는 보이지 않죠. 매물 소화 다 했으니까 급등 폭등 가능합니다. 지금 나스닥 역사적인 신고가일걸요, 그죠? 월봉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아무런 저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고 하루에 1, 2% 급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S&P도 그래요. S&P도 이 12월 20일 날 음봉을 극복했죠. 레벨업 됐고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S&P는 그죠? S&P도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지금 등장했죠. 위쪽에 저항 없습니다.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월봉이에요. 잘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주의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방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신호가 등장할 때까지. 러셀 지수는 뭐 물론 신고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뭐 그냥 편안하게 보다가 잤습니다. 편안하게 보다 잔 게 아니고 사실 미국 증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젯밤에 제 관심사는 사실 금리였죠. 금리는 사실 어젯밤에 보시면은 이제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긴 했어요. 근데 일단은 금리가 한번 떨어졌다가 올랐죠. 떨어졌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난 장막판에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금리는 박스권인데 어제 일단은 한번 이 지지력을 확인한 겁니다. 이거 10년물 국채 선물이잖아요.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금리라고요. 어제 장중에 한번 잠깐 장 초반에 올랐다가 빠졌던 이 흐름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긴 한데 지금도 보시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금리가 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 경직성은 약하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의미 있게 이제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냥 어제 이제 적당히 진입을 하긴 했어요. 어제 적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일단 베팅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뭐 가만히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말이고 월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주식시장이 보시다시피 이게 분봉 보시면은 장 막판에 크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장 막판에 이렇게 쫙 올랐던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이. 장 막판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오르면서 이것이 또 금리를 또 끌어내리는 역할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쭉쭉 올라가던 금리는 이것 때문에 조금 뭐 떨어지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이 금리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보자면은 어젯밤에 장 초반에 금리가 한번 훅 빠졌다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일단 아래 꼬리는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는요. 약한 지지력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번 21일 여기 22일 날 나왔던 이 양봉들이 분명히 지금 힘을 쓰고 그 분명히 어떤 힘을 쓰고 있긴 한 거예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그런 매수세를 확인을 하긴 했는데 분명히 이런 건 보시면 음봉이죠. 음봉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매수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아직 이 매수세가 이게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매수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리가 올라간다에 대해 일단 베팅은 해보긴 했습니다. 잘못되면 또 도망을 가야 되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렇다. 분명히 매수세가 있긴 있다. 매수세가 금리 자체에 매수세가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기존 추세를 강화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이게 지금 패키지로 묶여갖고 프로그램 매매로 지금 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장 막판에 올라가면서 금리가 좀 더 하락 압력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어젯밤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아직 지지력은 이런 자리들이 아직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리고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이고 뭐 금리는 분명히 움직임이 일주일 넘게 정체가 되고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베팅한다 이겁니다.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말든 일단 뭐 제가 베팅한 건 일단 금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살짝 베팅을 해봤어요. 사실 뭐 좋은 가격에 베팅을 한 건 아니고 어젯밤에 좀 이제 금리 상승에다 좀 베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어젯밤에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조금만 자야겠다 생각하고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알람 못 듣고 자가지고 일어나니까 뭐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그냥 2시에서 3시까지 좀 보다가 적당히 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그냥 뭐 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은 더 버텨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지금 기존 추세 제가 뭐 계속해서 뭐 기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추세가 뭐 강화되고 있다라 말씀은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일단 뭐 주로 주식시장이 뭐 그런 거고 금리는 분명히 어쨌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엔 일단은 뭐 베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 장기물 금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단기물 금리는 어젯밤에도 뭐 금리나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또 조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물 금리보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쌍바닥 가능성은 일단 거의 없어 보입니다. 2년물 금리인데요. 지난번 아래 꼬리 자리가 중요하죠. 근데 이 아래 꼬리 부분을 아직 붕괴시키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붕괴될 것으로 보이고 뭐 일단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투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이런 하락이 진행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어떤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지지력은 안 보입니다만은 이러다가 한 번에 훅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는 결국 뭐 내년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2년물 금리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봐서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기 장단기 금리차 잠시 좀 체크를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기물 금리가 지금 더 적게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축소가 된 거,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 거죠. 그죠? 베어 스팁 이래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어 스팁이 일단 진행 중이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흐름이 진행 중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진행됐다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는 실제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들이 최근에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일단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전형적인 쌍바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쌍바닥은 아닌데 일단 쌍바닥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 직전 고점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네요. 여기 넘어서면은 목표치는 여기까지.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올해 쭉 베어 스팁 해가지고 증시가 좀 몇 개월 동안 부진했었는데 몇 개월 동안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보였고요. 다시 이게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까지 봤고요. 어제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갔다고요. 신고가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들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지수들이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죠. 충분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쭉 다 봤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떨어졌죠, 그죠? 예, 이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주식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투기적인 이유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달러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추세 말씀드렸죠, 지속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 예,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뭐 금리를 떨어뜨리고 달러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 인덱스인데요, 계속해서 일단 이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긴 한데 사실 얘도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긴 해요. 이제 보시면 어떤 의미 있는 저점 부근 때 가격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 뭐 애플워치 뭐 그런 악재들이 작용하면서 하여튼 애플, IT 빅테크들은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 애플이 그래서 어딘가에 저항 누적시키면서 계속 빠지고 있죠, 그죠? 하방 배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돌파 안착했던 이 전고점 자리, 역사적 고점 자리 결과적으로 여기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거 어쩌면 지금 큰 박스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어쨌든 하방 배팅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소형주들이 뭐 올라가고 뭐 반도체들이 올라가서 그런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고 시장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그 국제유가가 좀 어젯밤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2.7% 올랐죠. 예, 그래가지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가 나오면서 원자재들도 다시 한번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창한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였죠. 예, 중요했던 자리 돌파 한창하고 완전히 돌파 한창했고 어떤 지지력 검증했고요. 이번에 많이 내려올 수 있었어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저점이 굉장히 많이 빨리 높아졌습니다. 저점이 이쯤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점이 여기죠. 굉장히 저점이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급한 국제유가의 반등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물가에 또 다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원자재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어젯밤에 천연가스는 쌍바닥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고 아직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의미 있는 지지력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쌍바닥 가능성 있습니다. 이 달러 약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금값도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금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이 타이밍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첫 장대 양봉 나온 거란 말이죠. 첫 장대 양봉 나오고 지난번 돌파 한착했던, 지난번 레벨업했던 이 자리에 대한 피로감을 서서히 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 투자의 어떤 뭐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금값도 뭐 잘 오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리 가격도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뭐 얘는 지금 부진한 중국 증시의 영향 때문인지 좀 탄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얘도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전고점을 못 넘고 있네요. 여기서 저항을 일주일째 누적시키고 있어서 좀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하여튼간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좀 강하긴 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부 뭐 달러 약세 그런 거의 원인이겠죠. 달러 약세의 달러 약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뭐 물론 뭐 위험자산 뭐 그만큼 뭐 주식이 올라가니까 뭐 원자재도 올라간다, 뭐 위험자산 선호 뭐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괜찮고요. 하여튼 저런 측면들은 근데 어떤 인플레이션의 부활 뭐 이런 가능성, 이런 우려를 조금 좀 높이기도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죠? 다 봤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뭐 또 올라가겠죠, 그죠? 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굉장히 집중할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될 가격대라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급 상승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가격대 자체가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20일 날 나왔던 이 양봉 부근을 시원하게 지금 이 부근을 넘어서서 막 랠리를 벌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양봉의 영향권에 있다. 혹은
뭐 지난 22일, 26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음봉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말이고 뭐고 남들이 놀러 가건 말건 조금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올랐다 훅 빠지거나 이게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거나 그래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좀 오늘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들 그런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거 이렇게 완성이 되려나 좀 잘 보자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요. 일단 오늘 근데 코스피는 일단 조금 좀 약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코스닥과 순환매가 돌고 있는 차원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하여튼 뭐 코스닥은 근데 이제 위쪽에 이 알아서 저항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누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좀 뭐 충분히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좀 강하고 코스피는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스피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텐데 코스피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자리인 것 같다 싶고요. 그 환율은 중요한 자리 내려왔죠, 그죠?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좀 의미 있는 지지력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아직 한국 증시는 뭐 당장 뭐 포기하고 뭐 이럴 때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좀 때가 때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 코스피 특히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그냥 코스피 올라가는 거고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코스피에서 또 돈이 좀 빨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 좀 일단 주의해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고 지금 벌써 아침 10시인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또 전환이 되고 이러면은 좀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도 뭐 지금은 뭐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의미 있는 이게 뭐 미국 나스닥처럼 지금 뭐 엄청난 신고가를 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런 때도 있긴 있었죠. 그죠? 이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게 2021년이네요. 21년 내내 빠지다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세게 나오고 배당락 나오고 나서 다음 쭉 빠졌죠.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올랐었고 지금 배당락 나왔죠. 윈도우 드레싱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나스닥이 신고가를 갖고 좋은 거지 한국 증시는 여기도 저항, 저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온통 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요즘에 좀 확대가 됐었죠. 삼성전자로 이만큼 올랐으면 좀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한국 증시 매우 중요한 때, 코스피 매우 중요한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